K채널이 간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승희 영암군수와 일가족, 지인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K채널 취재진이 고발 내용의 주장과 반박, 그리고 고발 동기와 그 뒷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첫째, 우승희 군수 부인의 중고차량 저가 매입과 두 번째, 부친의 중고차 매입 비용,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창고 건축비 대납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채널 취재진이 입수한 관련 계약서와 자금의 흐름은 고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반론을 함께 취재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제기된 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고발에 이면에 숨겨진 고발인의 사적 이익과 정치적 기획성 결탁 의혹이 있는지도 취재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길지만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고발인은 지난 2월 12일 우승희 영암군수와 부인, 부친 등 일가족 3명과 지인 김모 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수의 지인인 김 씨가 주도해서 차량 대금과 건축비를 대신 내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당시 매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11월 군수 부인은 지인 김모 씨로부터 5년이 지난 중고차 제네시스 G80을 2,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고발인 쪽은 군수 부인이 당시 중고차 거래 가격인 4천만 원 이상보다 무려 2,400만 원이나 싸게 샀다며 헐값 매입 의혹과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뇌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 씨는 2017년식 3.3 제네시스 모델 중고차 가격은 매매 시점인 2022년 11월 당시 국가기준 시가 표준액 2,100만 원과 딱 부합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정당한 계약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발인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식 3.3 제네시스 그때 당시 가표를 보시면 1,60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제네시스가 4천만 원이야. 2017년산이구만. 예. 근데 지금 매입은? 이 차량 매입은? 5년 있다 샀구만. 네. 5년 된 차를 샀어요. 그렇지. 고발 내용 두 번째입니다. 고발인은 또 2024년 3월 우승희 군수 부친의 그랜저 중고차량 구입대금 1,810만 원을 김 씨나 다른 측근 인사들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 씨는 우군수 부친의 차가 오래되고 낡아서 중고차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고발인이 자기의 추측과 생각만이 맞다는 이른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며 당시 부친의 차량 대금, 입금 내역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발 내용 세 번째입니다. 고발인 쪽은 우군수 부친 자택에 건축한 두 동의 창고 설계비와 건축비 1억 원도 피고발인 김 씨가 지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채널 취재진이 당시 공사 계약 증빙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비용은 정식 계약에 따라 청구되었고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발인 김 씨는 고발인이 증빙 서류 등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장 내용이고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그때 당시 지을 때 다 띄었던 겁니다. 제가 입금을 다 해줬고 업자들한테 다 계좌이체로 판넬 가게 입금하고 다 주문했고요. 이게 업자들 판넬 이런 사람들한테 입금한 내용이고 이건 공사 세부 내용입니다.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줬다. 이건 설계도고요. 그때 당시 지었던 설계도고 정확히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이 빠질까봐 여기 넣어놨으니까요. 자, 이건 복사됐고 이거 제출하려고. 예. 이번 고발 사건의 본질은 결국 계약 서류 등이 맞는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 집행 절차가 법에 어긋남이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고차량 구입 내역과 창고 건축에 든 비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과연 이 돈들은 어디서 마련됐는가? 자금 출처와 집행 내역만 따지면 빼기와 더하기 숫자 계산을 잘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 조사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아니 2, 3일 안에 고발장 내용에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 전남 영암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고 유권자인 국민이 혼란에 빠진 지금 전남 경찰이 국민 주권 시대 경찰로 거듭나는 수사 의지가 주목됩니다. 그럼 이제 우승희 군수와 일가측근 고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K채널이 간다 취재진은 여기서 왜? 라는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고발인이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왜 고발을 했는지, 왜 고발을 감행했는지 그 동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취재했습니다. 중간 결론은 이번 우승희 영암군수 고발 사건의 또 다른 이면에는 고발인의 사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K채널이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고발인이 고발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우군수 측근에게 보낸 사실상의 협박성 문자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님께 많이 서운합니다. 지난주에 땡땡땡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대비하시고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문자에서 형님은 우승희 군수의 측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땡땡땡 사장님은 그냥 일반 회사 사장이 아니라 당시 선거 국면에서 우군수와 경쟁 관계에 있던 특정 후보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비하시고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고발을 예고하는 협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우군수 측근에게 이어 보낸 문자에는 형님 이것도 대비하세요. 민주당 중앙당으로 제보 들어갑니다. 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건 등을 민주당 중앙당에 보내서 우승희 군수를 타격하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거론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날짜가 지난 2월 12일 영암경찰에 고발하기 딱 4개월 전인 지난해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단순한 공익성 고발 의혹 제기를 넘어서 특정 진영과의 정치적 결탁을 통해 고발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특정 후보 측은 해당 고발인은 지역사회라 잘 알지만 이런 사실을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은 왜 우승희 군수 측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불만을 가졌을까요? 피고발인 김씨와 지역 여론층에 따르면 고발인 본인 소유의 수억 원대 펜션 건물을
영암군청이 매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2년 전부터 주변에 토로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만나서 딜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쟤는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었던 게 다 되고요. 지금 언제 이것인가요? 언제 날짜 나와요. 날짜 있어요. 25년? 6월 며칠인가? 10월입니다. 10월 14일. 10월 14일 날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등의 얘를 만나서 설득하거나 얘의 말을 들어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빠지니까 이제 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또 이런 거 했겠죠. 때문에 이번 고발이 영암의 정치 발전과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사실상 우승희 군수 낙마를 겨냥한 기획된 고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K채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고발인 쪽에 대해서도 정당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방침입니다.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할 경우 향후 보도에 가감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를 향한 이번 1차 고발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진실성과 자금 출처와 흐름의 정당성입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도 이번 고발 사건 등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발인이 제기한 제3자 뇌물 혐의 고발 수사는 영암경찰에서 이제 전남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고발 사건의 진위 조사가 먼저 중요하지만 추가로 이 고발에 정치적 결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 배후까지도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K채널이 간다. 지금까지 장용기 기자였습니다.